거기서 멈춰! 중국 공안의 고함이 두만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은 위안 말기 시어머니를 업은 채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피를 토하면서도 죽기 전에 오빠 얼굴 한 번만 6.25 때 헤어진 우리 오빠. 며느리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숨을 거둔 후 발견한 일기장, 그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과연 그 일기장에는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잠 한 푼 못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진단받았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월남자 가족이라는 비밀, 그리고 오빠를 만나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계셨어요.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 제가 오빠를 찾아 만나드릴게요. 꼭 만나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오빠는 6.25 전쟁 때 월남했지. 그 후로 연락도 끊겼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숨겨왔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감시를 받았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월남자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려야겠다고. 며칠 뒤, 저는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브로커는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조선족 할머니의 은신처에서 만났던 분이었죠. 저는 할머니에게 시어머니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님, 제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월남자 가족이라는 비밀을 밝히며 오빠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선족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정순아. 내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루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 시어머니의 오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며칠 후, 브로커와 조선족 할머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의 오빠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곳은 중국의 작은 마을이었죠.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저는 시어머니의 오빠를 찾아 헤맸어요. 그때 한 노인이 저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너 누구지? 이렇게 멀리서 왔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저는 그 노인에게 시어머니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제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월남자 가족이라는 비밀을 밝히며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가 저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는 저를 한 집으로 인도했죠.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오빠를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오빠는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너 누구지? 어떻게 내 동생의 며느리인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제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월남자 가족이라는 비밀을 밝히며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어머니의 오빠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동생을 너무 그리워했어.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시어머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오빠는 결국 저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죠. 시어머니는 오빠를 보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오빠, 너무 그리웠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만나서 기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 저는 먼저 탈북을 위한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먼저 시장에서 몇몇 물건을 사서 다시 팔아 차액을 벌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북한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이야, 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빨리 돈을 모아.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만 무사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끝내주게 힘을 냈어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야만 힘을 낼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마침내 브로커를 찾을 수 있었어요. 브로커는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브로커를 찾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의 위험을 겪었어요. 북한에서는 브로커를 찾는 것 자체가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는 과정에서 잡히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브로커를 만났을 때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브로커는 저를 쳐다보며 내가 탈북하려는 거지?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끝내주게 긴장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네, 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탈북하려고 해요라고 대답했어요. 브로커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브로커와 함께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브로커는 저에게 탈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죠. 먼저 탈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죠. 돈이 없으면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브로커는 저에게 탈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는 탈북을 하는 것이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탈북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브로커와 함께 탈북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탈북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탈북을 위해 집을 떠났죠.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을 겪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무사히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저는 조선족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에서 숨어 지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오빠와 조카를 만나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위한 돈을 마련하며 브로커를 찾았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무사히 탈북을 할 수 있기. 브로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시어머니를 업고 두만강 두구로 향했어요. 밤이었기에 주변은 어둠으로 쌓여 있었고 북한 쪽에서는 감시병들의 초소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위암 말기로 판명받으셔서 몸이 너무 약하셨고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브로커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둘이 함께 건너갈 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귀에 가볍게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어요. 두만강의 물은 차가웠고 강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조명등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공안이 추적해오는 것이었어요. 빨리 가자.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저는 더 빨리 나아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며 저의 등에 매달려 계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희 둘이 함께 건너가야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거기 있는 너희들. 멈춰. 저는 긴장감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건너가야 했어요. 드디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중국 공안이 불빛을 들이대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더 빨리 나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무게가 너무 커서 제 발은 바닥에 제대로 밀리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함께 건너가야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희는 중국 쪽 둑에 도착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둑으로 올라갔어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살았어요. 시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저희 둘이 함께 건너온 것을 확인하고 브로커는 저희를 은신처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브로커를 따라갔어요.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며 저의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순아. 내 덕분에 우리 살아남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저희 둘이 함께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공안의 추적이 두려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은신처에서 조용히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은 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여전히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야 했어요.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일을 해야 했죠. 그날도 시어머니와 저는 조선족 할머니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숨어줄 장소를 제공해 주셨지만 그 대신 우리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날은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죠. 밖으로 나가기 전 할머니가 저희에게 중국 공안에 대해 경고했어요. 중국 공안이 자주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야 해요. 만약 공안이 오면 숨어야 해요. 할머니의 말이 귀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희는 농사일을 하면서 항상 주변을 경계했죠. 농사일을 하던 중 갑자기 멀리서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북한 사람들이 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손을 잡고 은신할 장소를 찾아 뒤돌아다녔죠. 그때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로 와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가니 작은 헛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곳으로 달려가 숨었죠. 헛간 안은 어두웠고 공기는 먼지 냄새가 강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긴장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공안들이 밖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할머니가 우리를 불러 안심시켰죠.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중국 공안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밤에는 할머니의 집에서 숨어 지냈죠. 시어머니는 위암 말기로 판명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모아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저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커는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날도 저희는 농사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할머니의 집에서 숨어 지냈죠.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남았어요. 중국 공안의 위협 속에서도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브로커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탈북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믿었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실종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지는 몸으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따라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브로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글 속을 헤매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어두운 숲속에서 저는 브로커를 찾으려고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점점 앉아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브로커가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글 속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입을 막았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어요. 브로커는 저를 놓아주고 빠져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저희가 위험에 처했다고 했죠. 그는 저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저희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했어요. 그는 저희를 라오스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시어머니에게 빠져나가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믿고 따라왔지만 점점 약해지는 몸으로 걷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빠져나가라고 말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입을 막았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어요. 그는 저희를 라오스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브로커를 따라 라오스로 가는 길을 빠져나갔어요. 그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정글 속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덤불과 나무 사이로 길을 찾아가야 했고 뱀과 곤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브로커는 저희를 안전하게 라오스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저희를 라오스 국경까지 안내해 주었지만 그곳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는 저희에게 라오스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라오스로 가는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계속 걸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빠져나가라고 말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입을 막았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어요. 그는 저희를 라오스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그는 저희를 안전하게. 태국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공기가 숨막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날마다 약해지셨고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수용소 안에서도 탈북자들끼리 서로 도왔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저도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누군가는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누군가는 약을 나눠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날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잤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른 탈북자들이 달려와 도와주셨죠. 그들은 시어머니를 눕혀주고 물을 먹여주며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의 도움 덕분에 시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눈물이 나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었고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죠. 태국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탈북자들의 도움 덕분에 저와 시어머니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저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염려되었고
저는 끊임없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것이 저의 의무였기 때문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동안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황홀해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셨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정순아. 우리 드디어 도착했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몸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걱정 마.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를 안내하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탈북한 이유, 그리고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북한에서 겪은 고통과 탈북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았죠.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국정원 직원들은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하나원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하나원 직원들이 맞이해 주셨어요. 여기가 하나원이야. 여기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다른 탈북자들과도 만나게 됐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가 겪은 고통을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새롭고 신기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나원 직원들은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도 하나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기대했던 치료도 받기 시작했죠. 의사들은 시어머니의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뻤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저는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시어머니의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빠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분이 625 전쟁 때 월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오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하나원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통일부와 적십자를 통해 오빠의 정보를 찾아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오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전해주신 다른 정보들을 모두 적어서 제출했어요. 며칠 뒤 하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일부와 적십자의 도움으로 오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드디어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원 직원분이 제게 오빠의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 주소는 서울의 한 동네였어요. 저는 그 주소를 보고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오빠의 주소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내 오빠를 만날 수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제 눈물도 흘렀어요. 다음 날 저는 하나원을 떠나 오빠를 찾아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빠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드디어 오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렸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서 있는 건 시어머니의 오빠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에요. 시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 들어와.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얘기와 탈북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환영의 포옹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보람이었다고 느꼈어요. 오빠는 저와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오빠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의 오빠를 만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오빠와 조카와 함께하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삶에 큰 의미를 주신 시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벌써 오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조카가 문을 열어주더니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랑말랑했어요. 저희가 문턱을 넘자 조카는 말없이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안방에는 오빠의 얼굴이 담요에 덮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오빠의 얼굴은 평화로운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곁에 서 있었어요. 조카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저씨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족이 다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조카를 안았어요. 저는 조카의 얼굴에 드러난 슬픔과 동시에 떠오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었고 그 마음을 전해주려고 조카가 옆에 있었던 거죠. 조카,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저희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오빠의 죽음이 아름다운 희생으로 느껴졌어요. 그가 남긴 흔적과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오빠의 얼굴을 다시 덮으며 말했어요. 오빠, 고맙소. 너무 고맙소. 그 말에 조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조카,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오빠의 뜻을 이어나가요. 조카는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의 희생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오빠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조금 안도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오빠의 죽음은 저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거죠. 호스피스 병동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숨소리도 가슴에 손을 대고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정도였죠. 제 손은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동 안의 조용한 분위기가 더욱 공포스러웠어요. 순이야, 순이. 시어머니의 약해진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제가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이지, 약속. 시어머니의 말은 힘없이 끊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병동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제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몸은 떨렸죠.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죠. 제 몸은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멈출 줄 몰랐고 몸은 떨렸죠.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병동의 조용한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약속이지, 약속. 제가 그 말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제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들은 것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뿐이었죠. 약속이지, 약속.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큰 힘도 주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게 큰 의미를 가졌죠.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손에 들고 그 무게감을 느끼며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전쟁 중에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 오빠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빠가 살아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몇 년 전 한 장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는 오빠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오빠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었던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거예요. 정순아, 너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 너에게 오빠의 죽음을 알리면 너는 큰 충격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일기를 읽으며 시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고통을 숨겨왔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해졌다면 시어머니께서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요. 저는 일기를 접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희생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강해지고 용감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저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강해지고 용감해질 거예요. 시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가슴에 꽉 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였어요. 하지만 공부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언어도 달랐고 교육 방식도 달랐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일기를 출간하는 일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는 저희 가족의 힘든 삶과 탈북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또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탈북자 정착 지원 봉사였죠.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출간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는 저희 가족의 힘든 삶과 탈북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죠. 그것은 저희 가족의 역사였고 저희 가족의 기억이었어요. 저는 그 일기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 연락했고 출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출판을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원고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제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기를 남기며 그것을 반드시 출간하라고 말씀하셨었죠. 드디어 시어머니의 일기가 출간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동시에 큰 슬픔이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저는 간호조무사로서, 탈북자 정착 지원 봉사자로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출간한 작가로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의 의미였기 때문이죠.